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FOMC의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극단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면 어떻게 하나 싶었던 우려들이 해소된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이루어지며 다시금 회복세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날이었죠. 기분 좋은 하루였던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백서가 탄생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자산군이 탄생한 이후 현존하는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의 경우는 평균 230%로 2위인 나스닥 100지수가 연 20%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들의 성장률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소폭 반등한 상황 속에 이러한 내용을 보니 더욱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팬데믹 기간 비트코인 수익률, 금과 S&P 500을 능가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업체 아케인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의 역할을 했다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금과 S&P 500의 실질 수익률은 각각 8%와 33%였다고 하는데 반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무려 52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는 해당 기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성과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능가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금과 S&P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제 성장률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20년 9월까지만 해도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더니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과거 금과의 커플링 현상이 이루어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순간 완전히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 속에 만약 이 차트를 보여주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이 200% 정도 지속이 되는 상황 속 앞으로는 이러한 수익률이 힘들 것이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세가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 그중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을 자처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당시 이루어졌던 비트코인의 반토막 하락에도 굴하지 않으며 오히려 박앤세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5,5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세에도 7,000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행보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심하게 매입하는 거 아니냐,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오늘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전략 따르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기업 아케인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에너지 소비 관련 대중의 반발 리스크와 더불어 CEO인 마이클 세일러 등을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무 전략을 변경 및 확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22억 달러 수익을 거두는 등 유익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강력한 암호화폐 고래가 되어서 시장을 통제할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러한 행보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 자금이 없어서 본인의 주식까지 팔며 살려고 하니 다른 기업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나 싶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기업의 CEO이자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옳은 결정을 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리스크와 폭락의 리스크를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거두었습니다.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르지 않는 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도 없는 이유도 포함이 될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의 대부분의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의 5% 아니면 10%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늘려갈 것이라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에 이정표를 찍을 만한 사건들을 꼽아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요. 물론 현물에 비해서는 아쉽기는 하나 그간 보여주었던 SEC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정도도 암호화폐 시장의 큰 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이후 SEC에서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 정도면 이번 연도는 만족해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모조리 퇴짜를 놓으며 이번 연도에는 사실상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상황 속에 아직 우리는 한 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죠. 현재 SEC에서 검토 중인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ETF로 전환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SEC에게 GBTC의 전환 촉구를 위한 서한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미 SEC의 GBTC 현물 ETF 전환 승인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발송,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현물 ETF 전환 신청 승인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ETP의 형식으로 GBTC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보유 대신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이 월의 경우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며 현물 기반 ETP는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물 기반 ETP만 허용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두 상품 모두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에 대해서 기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SEC로의 서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미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로비 단체이죠.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1일 당시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원 의원들 또한 그레이스케일을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하라는 서한을 보내게 되죠. 사실상 현재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절할 만한 이유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장기인 시간 끌기를 현재 하는 중인데 과연 이런 시간 끌기가 언제까지 먹히게 될까요? 다가오는 12월 24일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연도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은 상태이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죠.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아침 영상에서 FOMC의 내용 중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발표 중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암호화폐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펀더멘탈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적합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현재 암호화폐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파악되지 않는다. 적절한 규제가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유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지난 새벽 이러한 발언이 나왔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미미했는데요.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는 파악되지 않으며 규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당시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말살 정책을 펼치며 완전히 없애려고 하였지만 단기 급락에 그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당시에는 파월 의장의 경우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 시장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 1181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시장에 세금을 내는 범위인 브로커 정의를 두고 많은 말이 나오는 현재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이제는 쉽게 내재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어제는 미국의 상원의원 6명이 이에 대해서 다시금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보내게 되었죠. 파월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하여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걱정거리를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바로 임기 마지막 달에 소송을 걸고 빤스런한 인물이죠. 전 SEC의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인데요. 이 제이 클레이튼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후 단 한 번도 리플사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에 이제 최초로 리플사 소송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 SEC 위원장 리플 소송을 언급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SEC 위원장의 경우는 리플 소송에 대해 짧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이 클레이튼은 작년 12월 임기 마지막 날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최근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호스트가 SEC 소송으로 인해 리플이 이더리움의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여기는 미국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라며 두루 뭉술하게 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난 10월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SEC 덕에 이더리움이 리플을 제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리플은 암호화폐 2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SEC가 이더리움에 홀패스를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규제 기관이 아닌 시장의 힘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야 한다. 규탄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 무책임한 제이 클레이튼의 대답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기 마지막에 소송을 건 후에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월 리버로 영입이 된 후 그토록 반대하던 비트코인 ETF에 이제 승인을 돕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잘못 발언할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또 최근에는 월 리버에서 다시금 파이어블록스라는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업체에 들어가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이때 이후로 이제는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사와 SEC의 소송이 마무리될 듯 안 될 듯 외줄 타고 있는 시간 속에 과연 다가오는 2022년에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오를만 하면 대형 악재들이 하나씩 터져서 답답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XRP의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만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9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난 새벽 나온 FOMC 발표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표 결과가 엄청나게 자산시장 쪽으로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당분간은 투자자분들이 숨을 고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반등의 일각에서는 에이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셨겠지만 미국의 40년간 최고치에 달성을 한 상태이죠. 그럼에도 이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 참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의 반등을 시작으로 서서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장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